안녕하세요. 은빛쌤입니다. 조이풀 아크리언 6번째 곡 6곡 1강 달맞이. 조금 있으면 보름이 되죠, 그죠? 보름. 오늘 남원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 꽹과리 치고 징을 치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 있죠.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남원의 기온이 영상 8도, 9도 정도 되었거든요. 날씨가 참 따뜻해서 풍경이 좋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달맞이 우리 어릴 때 뛰어놀다가 보름달 떠오르면 뭐 친구들하고 운동장 뛰어다니고 막 골목길 뛰어다니던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이 달맞이 노래를 즐겁게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자, 운지번호 다 적어놨습니다. 가이드와 여행객의 차이는, 가이드는 가야 될 곳의 길을 알고 있고 여행객들은 가야 될 곳은 아는데 길을 모르고 있다는 차이점이죠. 엄마 아빠와 우리들의 차이는, 엄마 아빠는 많은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보다 길을 모르고 있고, 선생님도 또한 마찬가지죠. 학문의 길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선생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코디언 음악도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항상 제가 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길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C키, 다 장조 가는 길은 알아요. 그런데 D키, 샵이 2개 붙었죠. 좌표가 2개 붙으면 파자리 반음 올리고 도자리 반음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평생 음악을 하면서 어려워지고 계명을 읽어도 곡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왜?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D키 그러면 여기가 D음이, 여기가 음이름이 D음이죠, 그죠? 여기가 도자리다. 여기 있는 도, 레미. 자, D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아코디언 첫걸음에 보면 D키 라 장조에 대해서 만드는 법까지, 장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다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D음에서 D음을 도로 하는 장조를 D키라고 그런다. D음을 도로 하는 장조. C키는 C음을 도로 하는 장조.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음악을 하는데 상당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 레, 미, 요 음을 우리는 이름으로 F샵 음이라고 합니다. F샵. 여기에서는 미가 되는 거예요. 미, 도, 레, 미. 그러니까 D키에서는 D키의 개이름으로 따졌을 때 미와 C가 어디로 가느냐? 검은 건반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검은 건반. 요것이 길을 아는 원리예요. 길을. 파자리 반음 올리고 도자리 반음 올리고, 이게 연주하면서 파자리 반음 올려야지, 도자리 반음 올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음악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느낌으로 연주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을 먼저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음악을 연주하시면 운지가 쉽게 돌아갈 거예요. 자, 미자리 검은 건반, 여기도 미자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미자리 검은 건반, 솔솔 랄라 솔솔 미, 여기도 검은 건반, 미미 솔미, 레도레, 도도라솔 도레미라 솔파미레도. 자, 다시 한번 더.
가사 내용이 어떠냐면 아가야 나오너라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다 시래 깨어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어디로 가냐 냇가로 가자 냇가에 왜 가요? 냇가에 가면 달이 하나 더 있어요. 하늘에만 달이 떠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도 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달을 잡으려고 돌멩이를 던지면 달이 막 헝클어지죠.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고 웃던 저희들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하는 겁니다. 미와 시 검은 건반을 지나간다. 디키라 장조는 미와 시자리가 검은 건반을 지나간다. 이것을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D키에서 도미솔은 1도 화음, 도미솔은 D 코드다, 도미솔 C 코드라 이러면 그 정도법이에요. 자, D키에서 도미솔은 1도 화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4도 화음은 파라도다. 파라도는 G 코드예요. 파라도는 G 코드다. 솔시레 이러면 누가 돌봐주셔야 돼요. 자, 5도 화음 솔시레. 어떤 장조가 오든 5도 화음은 개 이름으로는 솔시레예요. 그런데 D키에서는 솔시레는 A 코드예요.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을 연주할 때 1도 화음이 중앙에 오죠. 그죠? 중앙에 오고 4도 화음이 다 지워도 되겠죠? 버튼이 요 색깔 다르게 아코디언 버튼이 이렇게 있으면 요 D 코드를 중앙에 두고 이렇게 코드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D 위쪽에 있는 것이 5도 화음 A 코드예요. 이것이 A 코드. 그 다음에 D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래 버튼이 G 코드예요. 항상 아코디언을 연주할 때 D를 1도 화음을 중앙에 두고 위에는 5도 화음, 아래는 4도 화음. 이것을 기억하시면 계명을 읽어서 연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두시는 것이 실력이다. 아시겠죠? 이 원리는 장조에 대한 원리는 이 원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1도 화음을 중앙에 두고 위에는 5도 화음, 아래는 4도 화음. 아셨죠? 샵이 두 개 붙었다. 이것은 뭘 나타낸다고? 이것을 우리는 조표라고 하죠. 조표는 뭘 알려주는 거라고? 조표는 가는 길을 알려준다. 뭐와 같다? 이정표와 같다. 그래서 솔, 미, 레, 도, 레, 미, 솔, 라, 솔, 둘, 셋, 넷, 미, 솔, 라, 솔, 미, 솔, 미, 레, 도, 레, 둘, 셋, 넷, 도, 라, 솔, 도, 레, 미, 라, 솔, 파, 미, 레, 도. 자, 이 악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손으로 직접 그리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선 악보를 가져다 놓고 내가 직접 악보를 그려가면서 솔, 미, 레, 도, 레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죠. 반복은 나를 숙달시켜준다. 능숙하게 해준다. 반복은 나를 능숙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것만큼 빨리 악보를 보는 방법은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눈으로 계명을 보고 솔, 솔, 미, 레, 도, 도, 레, 미 이렇게 읽을 줄 안다면, 눈으로 계명을 읽을 줄 안다면 손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만 알면 손이 저절로 따라가죠. 왜? 손은 눈이 본 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국그릇 보면 손이 국에 가고, 눈이 밥그릇에 가면 밥에 가고, 눈이 보는 대로 손이 따라가기 때문에 눈이 시창이 잘 되어져야 연주하기가 수월해진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지워지네. 그리고 조표는 가는 길을 알려준다.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어떻게 간다? C키는 C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G키는 G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요것을 아는 것이 실력이다. 그래서 1도 하은 도미솔, 도미, 미솔. 미는 뭐라고? 미는 검은 건반이다. 검은 건반을 지나간다. 요게 검은 건반이다. 요것을 아는 것이 실력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G 코드 어디 있나? 여기. G 코드 파라도, 파라도. 요것이 파라도예요. 파라도. 도를 내리면 여기도 도 자리가 나오죠. 그죠? 이 노래는 도에서 도까지 한 옥타브 안에 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파라도, 도파라도. 줄의 위치에서 계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첫째 칸 미, 둘째 칸 솔, 셋째 칸 시, 시는 검은 건반으로 지나간다더라. 넷째 칸 레, 그죠? 미, 솔, 시, 레. 요 위치를 알아두는 거예요. 위치. 줄은 요 줄이, 첫째 줄이 레가 되죠. 그죠? 레, 파, 라, 도, 미. 미는 뭐라고? 검은 것만을 지나간다. 이런 걸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A 코드. A 코드는 솔시레라 그랬죠. 여기가 솔이죠. 솔, 시, 시는 검은 것만, 레, 시는 검은 것만. 이런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솔시레. 이런 것을 샵 2개, 조표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돼요. 아이스깨끼 하면, 아이스깨끼 그 시리대라 그러죠. 시리대. 경상도에 시리대 가는 그 대 있잖아요. 그 대에다가 얼음을 판물에 섞인 얼음 덩어리를 끼워서 파는 게 아이스깨끼. 자, 솔시레. 여기는 뭐였죠? 미였죠. 미도 검은 건반, 시의 검은 건반, 미, 솔, 시레. 이것을 위치를 확인할 줄 아는 게 실력이다. 이런 것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를 때는 골치 아팠다가 알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게 실력이다. 그리고 박자에서 이 노래는 알아야 되는 게 이 부분밖에 없네요. 그죠? 점 4분음표, 8분음표 2개, 8분음표 2개. 이 8분음표 4개가 있는데 왜 2개씩 묶어 놓았느냐? 한 박자, 음표를 묶을 때는 한 박자를 기준으로 해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박자, 요게 한 박자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악보를 보면 하나, 둘, 셋 요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요것이 한 박자라고 나타내는 거고, 또 발라드 노래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묶여져 있는 요게 한 박자라는 거예요. 요게.
요게 한 박자 묶어 놓는 거예요. 한 박자씩 같은 음표일 때는 묶어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4분음표 솔솔솔라 할 때 요거는 묶을 수가 없죠. 왜? 한 박자는 따로 가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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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옛 노래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두 개, 세 개가 전부 요 3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게 5개 음이 한 박자라는 거예요. 한 박자. 아시겠죠? 음표를 묶을 때는 이렇게 한 박자를 기준으로 해서 묶는다. 이런 것을 아는 게 실력이다. 재밌죠? 조이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자, 이 노래는 뭐 별로 어려운 박자는 없어요. 단지 이 노래를 연주하시면서 어릴 때 뛰어놀던 그때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친구들 모습도 떠올리고 또 밤에 달 찾아서 놀러 다니다가 겨울에 빠져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혼나던 그런 생각을 떠올리시면 건강하신 거예요. 자, 요 부분만 아시면 되겠죠. 점 4분음표, 8분음표, 그 다음에 8분음표 2개 묶어놓고 또 8분음표 2개 묶어놨죠. 왜? 4분의 4박자니까 요게 4분의 4박자예요. 요게 4분의 4박자의 약자라는 건 아시죠? 4분의 4박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점 4분음표는 모양이 낚시처럼 생겼어. 달락걸 갈라 그러냐? 이럴 때는 4분음표 쿵짝, 점이 뭐라 그랬죠? 쿵에 들어간다 그랬죠? 점이 쿵이다. 쿵,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8분음표 짝이다. 요것을 잘, 점 4분음표와 8분음표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왜? 모든 박자가 대부분 요 점 4분음표와 8분음표의 변형이에요. 한 박자에도 이런 형태가 나오죠. 한 박자에 요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요렇게 이런 거 나오죠. 요것을 알면 요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점 4분음표와 8분음표,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 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쿵짝 하잖아요. 쿵, 요게 짝이라고 그랬죠. 쿵, 짝다. 이렇게. 쿵, 짝다. 쿵짝, 쿵짝. 이거는 쿵, 짝다. 요 원리가 반으로 축소된 거예요. 요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박자를 이해하는데, 음악은 박자가 이해가 안 되면 연주 자체가 안 되죠. 음악은 박자가 생명이다. 아셨죠? 앞에 4분음표, 음표의 형태를 보고 쿵짝을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노래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음표의 형태를 보고 이거 쿵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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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이네. 이거 뭐예요? 세 박자니까 쿵짝 3번, 4분 쉼표가 있으니까 이것도 쿵짝이네. 4분음표 같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쿵짝 3번과 쿵짝 1번, 쿵짝 4번. 아셨죠? 넘어가는 거예요. 쿵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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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이네. 모르는 노래를 이렇게 음표를 보고 쿵짝, 쿵짝, 쿵짝으로 연결해서 연주가 되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귀가 듣고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노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아, 이 노래였구나. 떠오를 때도 있고, 모를 때는 모르는 노래를 음표의 형태를 보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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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보면 아, 이 노래의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초견 악보, 초견 처음 보는 시작 초잖아요. 볼 겸자
처음 시작하는, 처음으로 보는 것을 음표를 보고 쿵짝에 맞추어서 연주하는 그분들은 박자가 대단히 좋은 분들이에요. 박자가. 아시겠죠? 초견 악보.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사람들은 자꾸 들려달래요. 그래 대부분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분이 있고 들려주지 않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안 들려주는 분도 있겠지만 알고서 안 들려주는 분이 있어요. 저같이 저도 꼰대거든요. 왜? 내가 들려주면 들은 풍을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코디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곡 나오면 자꾸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곡을 익혀서 연주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항상 듣고 익히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하게 되죠. 이것은 박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는 정박으로 노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모르는 곡을 반복해서 듣지 않고 초견으로 처음 보는 곡을 음표의 형태를 보고 쿵짝쿵짝쿵짝에 맞추어서 연주하는 훈련을 쌓으면 초견 악보가 아주 뛰어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 배우는 학생들이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요. 아는 풍을로 연주를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음악 공부도 안 했는데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아는 노래는 뭐 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초보자들이 볼 때는 연주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박자가 안 맞아요. 왜? 들은 풍을로 연주하기 때문에. 들은 풍을은 우리가 소문 저 사람 뭐라더라, 저 아가씨는 뭐 어떠고 저떠고, 저 총각은 뭐 어떠고 저떠고. 들은 풍을은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것처럼 들은 풍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세상. 들은 풍을로 소문을 만들면 그건 유언비어가 되죠. 그것처럼 내가 음표의 형태, 점 4번 음표 쿵짝쿵이네, 8번 음표 짝이네, 쿵짝쿵짝 이렇게 연주할 줄 아는, 이 곡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 축구 경기나 배드민턴 경기나 탁구 경기나 모르는 선수와 만나서 시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모르는 곡과 내가 평소에 닦아둔 그 음악 실력을 가지고 음악과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다. 아시겠죠? 초견 악보. 이것을 막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달맞이를 찾고 봄맞이를 찾고 몇 번 듣고 자꾸 듣고 익혀서 연주를 하면 그건 실력이 아니다. 들은 풍을로 연주를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초견. 자, 이것은 이런 형태를 보면 앞에는 쿵, 뒤에는 짝. 앞에 쿵, 뒤에는 짝. 음표의 형태를 보고 내가 연주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초견에 익숙해진다. 반복하다 보면 능숙해진다. 숙련되어진다. 숙련되었다라는 말은 장인들, 한 기술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지 않고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맞죠? 자, 넷째 줄은 도, 쿵짝. 맞죠? 여기서 공부한 건 똑같은 거잖아. 야, 쿵짝. 4분음표는 전부 쿵짝이죠? 점 2분음표 쿵짝 몇 번이죠? 3번. 쿵짝 3번. 4분실표 쿵짝 1번. 그래서 합쳐서 쿵짝 4번. 여기 제일 뒤쪽 마디는 전부 쿵짝 4번이에요. 그죠? 쿵짝 4번. 요런 음표의 형태를 보고 쿵짝을 내가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커피 한 잔을 이제 컵에 따를 때 엉뚱한 데 쳐다보고 이야기하다 컵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커피를 부을 때는 커피와 컵을 조절하면서 적당한 양을 담아주는 것. 그것처럼 박자도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실력이 된다. 아시겠죠? 초경 악보를 처음 보는 곡을 박자에 맞춰서 연주하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실력이 뭐 몇 년씩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뭐 그렇게 많이 훈련하지 않아도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경 악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곡에서는 정 4분음표와 8분음표 8분음표 2개 8분음표 2개 쿵짝 쿵 쿵짝 점이 쿵이죠. 그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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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하는 초경 악보를 가지고 연결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노래도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초경 연주법이죠. 그죠? 아셨죠? 그리고 악보를 잘 보는 방법은 내가 악보에다가 D키를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시라솔라시도 그죠? 밑에 내려올 때는 도시라솔라시도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시라솔라시도 도미솔도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됐죠?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를 때는 캄캄하죠. 자, 조표를 보면 가는 길을 알려준다. 조표는 출발점을 알려준다. 출발점 어디서 출발하느냐. 올림표 2개 붙은 것은 D키였잖아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D음을 도로 했다. 그래서 D키라 한다. 혹은 라 잠주라고 한다. 그래서 D가 1도 화음이 되는 거예요. D가 도니까 D 코드가 1도 화음이 되는 거예요. 도미솔 D 코드가 도미솔 된다. 1도 화음이 된다. 도미솔. 그 다음에 사도 화음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여기. 파라도, 사도 화음은 무조건 파라도잖아요. 파라도, 여기가 파죠, 그죠? 파라도. G 코드가 파라도가 된다. 파라도. 오도함 솔시레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여기 솔시레. 그죠? A 코드가 솔시레가 된다. 요런 것들을 출발점을 알고 D에서 D가 도가 돼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온다. 그러면 가는 길을 알게 되잖아요. 가는 길, 출발점, 가는 길을 알게 되고, 가는 길이 뭐예요? 음계라 그러죠. 음계. 이거 빨간색이네. 음계. 그 다음에 음계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아야 뭐가 나오죠? 주요 4마음을 알게 된다. 주요 4마음이 도미솔 D, 파라도 G, 솔시레 A를 아는 거예요. 이 조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연주할 수 있는 주요 4마음을 알고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지 뭐.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어떤 곡을 만났을 때 출발점이 어디냐, 무슨 장조냐, 그리고 가는 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고 그 다음에 주요 4마음을 알면 그 곡은 충분히 연주할 수 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는 길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은 언제까지? 이 손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도만 잡으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돌아가야 돼요. 그 정도 연습을 하시면 된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좌표를 보고 출발점 어디서 출발하느냐, 도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죠? 도자리가 어디냐? D키는 D음이 도다. D음이 도다. D음이 도다. 가는 길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알고 그 다음에 주요 사망을 알면 충분히 연주가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것도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그 가는 길 속에 어디 놀러 가세요? 어디 갈까? 몇 시에 갈까? 아침 7시 출발하세요. 나는 아침 안 먹으면 힘이 없는데, 알았네. 가다가 한 7시 출발해서 8시쯤 되면, 어느 휴게소에 도착하니까, 그 휴게소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를 때는 우짜지? 야, 그러면 이제 인터넷 검색해봐. 막 뒤지기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먼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간단하잖아요. 8시쯤 어디 휴게소 도착하니까 거기서 우리 아침 먹고 가세요. 이것처럼 가는 길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음악을 잘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초견 연주, 그리고 계명을 읽으면서 쿵짝, 늘 강조하죠. 쿵짝, 솔, 미, 레, 도, 레, 미, 쿵짝. 쿵짝, 솔, 미, 레. 이게 쿵이 나게. 그렇지. 그냥 이게 쿵 같아. 짝 하고. 쿵짝, 솔, 미, 레, 도, 레, 미, 솔, 라, 솔, 둘, 셋, 넷, 미, 솔, 라, 라, 솔, 미, 솔, 미, 레, 도, 레, 둘, 셋, 넷, 도, 라, 솔, 도, 레, 미, 라, 솔, 파, 미, 레, 도, 둘, 셋, 넷, 짝. 이런 간단하잖아. 요 연습이 숙달되어 있어야 돼요. 복잡한 박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박자가 쿵짝으로 연결되는 것이 숙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박자 반이 쿵짝이 연결되는 4분음표와 점 4분음표, 8분음표와 점 4분음표, 8분음표와 8분음표 두 개씩 연결되는 것을 연습해야 연주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숙달된다. 그럼 좀 더 빠르게 해보자. 쿵짝. 이렇게 하는 것은 왼손 쿵짝도 숙달시키고 오른손이 스케일 타는 것을 숙달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연습이죠. 쿵짝, 솔, 미, 레, 도, 레, 미, 솔, 라, 솔, 둘, 셋, 넷, 미, 솔, 라, 솔, 미, 솔,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도, 레, 미, 라, 솔, 파, 미, 레, 도, 둘, 셋, 넷, 자.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손이 점점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 있는 손가락이 몇 번이죠? 4번 손가락이 문제죠. 그죠?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이 조절을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훈련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용도산 엘리지가 난 좋더라. 용도산 엘리지 연주를 한다. 하다가 안 되니까 왼손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계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막 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되는 악기를 사놓고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할 때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조금 늦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단계를 밟아 올라가다 보면 초견 연주도 가능하고, 그죠?
이 악보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청도 되고, 다른 곡을 자꾸 입이 말라서 그래. 다른 곡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악보를 보면 조표를 보는 방법을 확실히 익혀놔야 돼. 조표를 보는 방법. 이 조표가 출발점과 스케일과 주요 삼음을 알려주니까 이 조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가야 나오너라. 계명을 읽으면서 해줘야 돼요. 지금 가사를 하는데 계명, 연주자는 계명에 숙달돼야 됩니다.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둘셋넷 앵두 따다 시래 꿰어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내가로 가자. 그 왜? 흰 둥개야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노란 개야 또 어감이 이상하지. 그래서 검둥개야 한번 처음 이미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검둥개야 딱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검둥개는요 밤에 어두운데 그늘진 데 들어가면 안 보이거든요. 뭐만 보여요? 눈. 경상도 쪽에서 눈깔 그러죠. 눈깔. 눈 하얀 동작은 보이거든요. 무섭죠. 하얀 검둥개야. 검둥개는 잘 안 보여요. 조심해야 돼. 발에 걸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 달맞이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추억들을 다시 되살리고 여러분들이 아코디언 연주를 잘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이풀 아코디언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셔서 함께 음악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도 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아코디언 연주. 어렵고 힘든 곡, 내가 좋아하는 곡보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D키를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는 한 옥타브 안에 도에서 도까지 노래잖아요. 이런 노래를 가지고 D키를 확실하게 익혀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연습 방법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에서 밤 11시에 은빛쌤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